떠나는 그러니까 걸 양권을 떠난다는 양권 떠날 때 네. 아빠는 떠나면서 하나님 내가 떠나는 게 맞아요? 이런 느낌이었었어. 이게 내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떠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좀 그런 표시를 나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었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엄마는 갑자기 너랑 통화하더니 너랑 통화하면서 우는 거야 엄마가 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너의 졸업에 관한 얘기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너한테 듣고 싶었던 거야. 그때 2018년이었나? 아니면 18년. 아니, 18년도예요? 17년이 18년. 그래서 아빠는 떠나는 날 중간에 전화가 왔고 한 7시간 정도 갔을 때 산속에서 너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너가 전화를 했을 때의 상황부터 얘기하면 너 스토리가 되는 거지. 얘기하면 돼요? 좀 녹음해요? 좀 다 하고 있어.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일단은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대학교에 솔직히 첫 학년 때는 뭐 학비가 어떻고 뭐 마련되고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막 그렇게 철이 막 안 들어 있었던 것 같아. 그냥 그냥 합격됐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나는 재밌게 미국 생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솔직히 별 생각 없이 뭐 학비가 얼마나 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뭐 이런 거 막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이런 거 개념이 별로 없어서 네, 대학교 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매 학기가 될 때마다 이제 점점 이렇게 현실을 깨닫게 됐던 거죠. 학비도 쌓여가고 학비랑 생활비랑 여러 가지 되니까 뭔가 그 부모님은 뭔가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렇게 될 것처럼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미국에서의 현실은 그게 아니었고 매 이제 학비를 내야 될 때마다 우리는 학비가 없으니까 돈을 어떻게 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학비가 생기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하여튼 저는 진짜 대학교 때 돌아서 보면은 학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되게 경험을 했거든요. 매 학기마다 진짜 다음 학기는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 제 친구는 저는 거기 유학생이 너무 없는 작은 학교여가지고 애들은 다 뭐 국가 그 론 받아가지고 다 다니는데 그 또 다른 유학생들은 되게 막 부자 애들이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아니고 개인으로 학비를 마련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장학금을 많이 받았었다고 해도 생활비랑 그 조금 남은 그 학비 마련하는 것조차도 좀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그거 통해서 그냥 다음 학기는 돌아올 수 있을까? 뭐 맨날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다음 학기 학비를 내야 되는데 모르겠어. 그냥 뭐 돌아올 수 있으면은 내년에 보고 못 따라오면 못 보고 약간 장난으로 막 그렇게 했었었는데 근데 또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정말 못 냈고 갔다가 정말 안타까워. 수학 과외도 하고 과외도 계속 하고 근데 과외는 해도 진짜 생활비 나오는 거지. 맞아. 뭐 학비를 낼 정도의 큰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진짜 그냥 못 낼 것 같다. 진짜 이번이 끝인가 보다 그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짜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막 길을 열어주시고 그랬어가지고 아빠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느 한 학기는 그때가 한 3학년인가 그랬었는데 그때도 학비가 너무 안 마련해져가지고 좀 되게 힘들었었는데 어떻게든 아빠가 그래도 마련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후원자님들이랑 또 얘기가 돼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는 한 달 정도가 더 있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제 학비는 한 앞으로 1주일에서 2주일 안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근데 또 이제 하나도 제가 학비 내는 거를 되게 이렇게 늦게 그렇게 바로바로 안 내고 하니까 이제 그 저희 대학교 거기 그 오피스에서 파이낸셜 오피스에서는 이제 저를 다 알아요. 다 알고 얘는 약간 블랙리스트처럼 얘는 학비를 제때를 안 내가지고 좀 그런 걸로 좀 있고 하니까 또 그거 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를 저희가 그 소얼티 팔머에서
막 고민 얘기하고 그러는 그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냥 뭐 걔네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좀 고민이 되고 말할 때도 뭐 없고 하니까 거기서 친구들한테 그냥 고민 얘기하듯이 다음 주까지 학비를 내야 되는데 아직 마련이 안 돼서 그냥 그게 고민이다. 그래서 뭐 같이 뭐 생각해달라.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제 친구 세라라는 애가 갑자기 그 미팅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더니 우리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다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엄마한테 얘기해 본다고 그러면서 내일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다음 날에 걔가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서 그 학비 내는 그 오피스로 오라고 자기 엄마도 거기서 만나기로 했다고 그리고 가가지고 그 엄마 처음 만나고 그 엄마는 저를 아예 모르는 애인데 그냥 자기 딸 통해서만 알고 듣고 이제 했었던 그런 분인데 갑자기 이제 먼저 학비 내주겠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너네 부모님이 돈을 마련이 되면은 갚으라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체크 써줘가지고 학비 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주 후에 제가 돈이 마련돼가지고 갚고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그냥 솔직히 그 친구랑도 그때도 친하긴 했는데 뭐 그 정도의 뭐 돈을 뭐 막 몇천 불을 그렇게 해줄 만큼 그치. 그렇게 친한 친구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 계기로 이제 더 너무 고마운 친구가 되고 지금까지도 아직 뭐 계속 연락도 하고 1년에도 한두 번씩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또 그것도 너무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네, 도움을 받아서 너무 신기한 경험이고 정말 좋은 친구들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그 집도 되게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점점 더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들어보니까 크리스찬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매 학기마다 그렇게 어떻게든 해가지고 고비를 넘어갔어. 그럼 고비를 넘어가 드디어 4학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게다가 이제 저는 어쨌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잘 받고 교수님들하고 너무 사이도 좋고 이제 다 잘하고 그래서 이제 졸업도 잘 이제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한 학기가 남았는데 졸업이 너무 가까운데 이게 또 학비 문제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아직도 막 한 6,000불인가 7,000불인가가 부족해서 나머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마련이 됐는데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지? 엄마 아빠는 또 고민은 하지만 마련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진짜 밑져야 본전으로 원래 항상 이 오피스는 정말 이 대학교에서 거의 4년을 다니면서 딱 그 1학년 때인가 한 번 딱 가봤어요. 뭐가 뭐 심부름 하느라고 교수님 심부름 하느라고 한 번 가봐서 진짜 알지도 못한 오피스인데 갑자기 거기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너가 나한테 얘기하는 건 피해 다니고 무슨 아빠 체격처럼 나 작아서 너무 좋아 그 얘기를 너가 나한테 했던 아니 거야. 그거 오피스는 또 다른 오피스예요. 다른 오피스인데 왜냐면은 그 제가 피해 다녔던 오피스는 그 매 학비를 내야 되는 그 오피스였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제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거기 또 그 무서운 할머니가 있고 하니까 거기는 항상 좀 피해 다니고 진짜 가야 되는 일 아니면 피해 다니고 하는데 여기 오피스는 아예 좀 사거리에 길 건너가지고 딸에 있는 조그만 오피스인데 여기는 뭐 학생 student relations인가? 뭐 하여튼 뭐 다른 오피스 제가 갈 일이 없는 오피스예요. 그냥 사무적인 대학교 사무만 보는 그런 오피스인데 뭔가 그냥 거기 가봐야겠다고 느낌이 들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왜 왔냐고 해서 제가 장학금이 있는지 물어보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학금이요? 그러냐고 그럼 일단은 그냥 오피스 여기 누구 직원하고 얘기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오피스 2층으로 가서 앉았는데 이 사람도 처음 본 사람이고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4학년이고 이제 한 학기 이제 앞으로 다가온 한 학기만 하면 내가 졸업인데 근데 내가 국제학생인데 학비가 없어서 마저 이제 이 한 학기만 남았는데 졸업을 못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지금이라도 뭘 하거나 이렇게 뭐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냐. 왜냐면 그 전에도 어쨌든 제가 장학금을 여러 가지 받으려고 뭐 막 리서치도 했었고 프로젝트도 했었고 했었으니까 혹시 그런 거라도 기회가 있으면은 해가지고 뭐라도 받을 수 있으면 학비가 충족이 될까 해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뭔가 기다려다는 듯이 갑자기 그래? 그러면서 제 그 프로필을 딱 했는데 제 성적하고 그런 거 다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성적도 좋고 되게 지금 교수님들하고도 관계가 좋고 이것저것 또 한 거가 보인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그 오피스를. 그래서 여기 있으라고 해서 나가서 저는 그냥 거기서 그냥 여기서 뭐가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별로 진짜 기대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때 너무 약간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포스트잇에다가 뭘 써가지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딱 앉으면서 우리가 사실 정말 얼마 전에 따로 장학금 이 뭐 제도를 만들어서 돈을 모아둔 거가 있는데 너 같은 이런 학생들 정말 성적도 좋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학생인데 혹시 그 재정적인 그런 거 부족해가지고 졸업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장학금을 얼마 전에 딱 돈을 뭐가 따로 이렇게 해놓았던 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남아있는 그 학비 6,800불인가 뭐 그거를 이거를 줄 수 있다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예상도 못해. 저는 진짜 한 1,000불이라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메꿔볼까 그 생각으로 갔는데 갑자기 남아있는 그런 거 다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완전 그 자리에서 너무 충격받아서 막 엄청 울고 그분 앞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진짜 처음 본 사람이고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마지막 학기까지 딱 마치고. 그러니까 참 이거가 하나님의 그런 존재와 저와 함께 계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걸 부정할 수 없게 이게 한 번 뭐 그랬으면 이거 긴가 망가 긴가 민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근데 진짜 때때로 계속 그게 4년을 다니면은 학기가 몇 학기나 많이 되잖아요. 뭐 8학기 최소한 그러자. 그때 때마다 계속 반복해가지고 하니까 진짜 끝에 돼서는 이거는 정말로 이거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었던 일이구나. 그래서 그게 저한테 되게 좋은 레슨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다음에 너가 대학원 가는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하길래 내가 대학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너가 고민해봐가지고 대학원의 라인도 너가 잘 생각을 해봐라. 너가 생각하고 좀 고민해보고 너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어느 날 네가 이제 원서를 쓰기 시작하더라고. 그쵸. 대학원은 항상 가고 싶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어디를 갈까 막 그러면서 원서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솔직히 대학교 때 성적이 되게 좋고 공부를 되게 잘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뭐 진짜 뭐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되게 좋은 대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합격해서 다니고 있는 걸 보고 먼저 졸업한 친구들이. 그래서 저 정도 이 정도 친구도 저랑 비슷한 성적이었으니까 가는 걸 보고 나도 저기 정도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되게 좋은 학교였어요. 거기가 또 되게 가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좀 자만해 있었던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적 되게 저는 막 상도 받고 졸업하고 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PA에 대해서는 너가 모를 때였는데 조엔 집사님을 만나게 된 거가 또 어떤 계기도 또 된 거지, 그지? 그쵸, 그쵸. 그래서 PA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졸업하고 그 기간에 이제 조엔 집사님을 만나서 그 또 소개를 받아서 패티라는 PA 분을 만나서 섀도잉하고 그러면서 PA에 대한 좀 확신을 얻었죠. 그래서 정말 PA가 나랑 잘 맞는 거겠구나. 근데 그것도 신기한 거가 PA를 결정한 것도 저는 그냥 외국에서 왔으니까 간호사 의사밖에 모르잖아요. 다른 직업이 있는 거를 아예 모르고 있었었는데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가 저희 학교에서 그 뭐 직업 뭐
career fair라고 해가지고 뭐 직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는 그런 기회들이 있고 막 졸업생들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뭐 그러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그냥 갔어요. 그런데 저희는 학교는 좀 작은 학교니까 그 학생 뭐 대표 그 어떤 교장님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솔직히 그런 분이랑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 새로 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뭐 거의 한 번, 두 번 얼굴 본 그런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대화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의대를 생각을 하고 뭐 있다 그러니까 왜 꼭 굳이 의대를 가고 싶냐 그러는 거.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왜 꼭 굳이 의대를 가고 싶어 하지? 그래서 아니 그냥 의료 쪽으로 가고 싶으니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혹시 PA를 생각해보는 거 어떻겠냐고요. 그 정말 전망이 좋은 직업이라고. 그래서 처음 들어봤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집에 가서 알아보라고. 그러면서 그러길래 그 길로 바로 이제 더 다른 사람들 얘기 별로 안 하고 집에 와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는데 몇 시간을 컴퓨터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이거 점점 알아볼수록 너무 매력이 있는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나를 위한 직업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게 됐어요. 그때 너가 그 PA라는 얘기를 갑자기 해서 엄마 아빠는 전혀 정보가 없잖아. 그쵸. 저도 전혀 몰랐어요. 정보가 없는데 엄마 아빠가 은혜교에서 이제 그 방을 배정을 하는데 그때 호텔로 갈 수도 있고 여러 사람 맞아. 집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조인 집사님 집에 배정이 됐단 말이야. 맞아. 조인 집사님 집에 배정이 됐는데 보니까 조인 집사님이 맨날 그 유니폼 입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PA인 거거든. 그래서 무슨 일을 하세요? 분명히 스크럽 같은 옷인데 무슨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PA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PA라는 단어를 아빠는 처음 들었거든. 근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없었고 근데 이제 설명을 듣고 나보니까 또 그런 의료 분야가 있구나. 그러다가 그럼 예린이가 좋아하는 거랑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너한테 얘기를 해주고 너가 와서 좀 듣고 났더니 너가 되게 관심을 가졌는데 얼마 시간 지나는 게 안 와서 너가 어떤 분이랑 상담을 했다고 거기서 들었다고 해서 알아놨다고 아빠 그다음부터 너가 확신을 갖고 나 PA 갈 거라고 딱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가 그 얘기 한 다음에 나 대학원 준비한다고 하길래 그래 이제 알아서 너 길을 잘 찾아가라 했더니 아빠 대학원 첫 신청서 냈어 하면서 전화를 한번 준 적이 있거든. 이제부터 대학원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됐지. 근데 그때가 참 대학원을 했을 때가 되게 저한테는 되게 겸손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또 그러니까 기대는 거를 가르치게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이제 막 졸업을 해서 막 좀 성적도 좋고 다 이제 저는 대학교 때도 12군데 넣었는데 12군데 다 합격했잖아요. 장학금도 다 받고. 그래. 그랬으니까 대학원도 똑같을 줄 알고 대학원 뭐 넣기만 하면 다 합격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막 넣었는데 그것도 뭐 어느 뭐 시험도 봐야 되는 거가 GRE라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가 원래 있는데 그것도 안 봐도 될 것 같아가지고 자만함에 그것도 안 보고 그냥 쉽게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데들로 좀 제 딴에서는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넣었는데 6군데밖에 안 넣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합격도 안 되고 인터뷰는 가는데 인터뷰 끝나고 나서 합격도 안 오고 그러니까 점점 너무 정말 합격을 못 하겠는구나. 내가 이번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제 또 그때 마침 이제 미국에서 비자가 끝나서 이제 앞으로 한 달 후면은 미국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다 다 달았고 이번에 합격을 못하면은 미얀마나 뭐 한국에서 지낼 때 이제 다시 원서를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좀 복잡해지는데 뭐 합격을 하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 없겠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되게 간절해졌으니까 은혜교회에 있는 그 24시간 기도원을 있다는 거 어디서 들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항상 뭐 사인도 보고 그랬어가지고 진짜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그때 병원에서 뭐 클리닉에서 일하고 나서 퇴근하고 거기로 바로 운전해서 가가지고 막 혼자서 울면서 거기 24시간 기도원에서 막 일주일 내내 거의 매일 가듯이 그때는 뭐 가족들도 없고 뭐 대학교 졸업해서 친구들도 잘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막 매일 그렇게 24시간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정말 이제 한 달 후면은 아니 한 달도 아니었어요. 2주 후면은 이제 뭐지 나라를 미국을 떠났어야 됐어요. 그때 트럼프 정부 때문에 그게 되게 강하게 얘기했지. 네네. 그리고 저 비자도 딱 끝나가지고 그래서 거기 일했었던 직장에도 다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 짓고 짐도 다 싸놓고 미국에서 어쨌든 5년을 지냈었으니까 그거 다 처분하고 가려고 막 차도 파는 것도 다 막 해놓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 2주 전에 갑자기 뉴욕에서 대학원 넣어놨던 정말 생각도 안 했었던 그냥 뭐 넣을 수 있어가지고 그냥 넣었었던 그런 데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다음 주에 일주일 후에 인터뷰 보러 뉴욕에 오라고 갑자기 그래서 뉴욕에 갔죠. 다 드롭하고 갔죠. 그래, 마지막 희망이니까. 마지막 희망이 너가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아빠는 한국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그냥 선교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하면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그 100만 원 중에 30만 원을 너 차비하는데 이렇게 좀 하는 거가 하고 70만 원을 그쪽 선교사님한테 보내서 그쪽 선교사님이 재정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어서 그쪽 선교사님한테 보내가지고 우리 예린이가 지금 하늘에 떠 있다 비행기 탔다 그러니까 떠 있는 상태니까 좀 선교사님이 기도 좀 더 많이 좀 해달라 나도 기도하겠지만 좀 같이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 선교사님한테 70만 원을 보냈거든. 보내고 나서 조금 있는데 한참 있다가 너가 뉴욕에 도착했다고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 네. 그래가지고 솔직히 뉴욕 캘리포니아에서 전 대학원도 가고 싶고 뉴욕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물부로 가릴 수가 없이 그냥 아무 데서만 돼도 어디서든 간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욕에 바로 비행기 해가지고 가서 이제 도착을 해서 또 이제 뉴욕에 사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걔네 집에서 나영이네 집에서 하룻밤 자도 되냐고 부탁해가지고 와서 자고 이제 그 다음날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미 이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그 36명 뽑는 정원이 거의 다 찼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 명, 두 명을 뽑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 인터뷰를 이제 3명을 더 초대해서 한 거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근데 그 3명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를 안내해 주시는 또 교수님이 저를 안내해 주시면서 올해 인터뷰 하는 거가 오늘이 마지막 인터뷰고 지금 너가 마지막 인터뷰라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번호가 몇 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얘기했는데 너가 3001번이다 뭐 이렇게 해서 어휴 그렇게 끝이야 그랬었거든. 근데 마지막 인터뷰였구나. 네, 거기가 조금 저희 대학원이 그 좀 경쟁이 되게 높았던 거가 이게 뉴욕에 있는 되게 큰 그런 시립대 그 큐니라고 해가지고 되게 뉴욕 애들을 많이 가는 그런 대학교 시스템에 있는 대학원이었는데 이거가 미국 안에서도 PA 대학원 중에서는 아마 세 번째로 제일 오래된 프로그램이고 또 이제 도시에서 하는 그 대학 시스템에 있는 거라서 학비도 되게 저렴한데 그 전통도 깊고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킹도 되게 크고 여기서 졸업한 사람들도 이미 다 많이 자리가 잡혀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은 대학원들은 학비가 저렴하면 경쟁이 더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6명밖에 안 뽑는데도 3,000명 막 이렇게 넣은 거예요. 되게 엄청 마지막 인터뷰가 너가 들어가게 된 거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좀 정원이 안 찼었나 봐요. 그래서 딱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해 인터뷰를 보러 갔는데 들어가자마자부터 이미 뭔가 분위기 자체도 되게 괜찮았어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는 그냥 이미 다 포기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최선을 다하자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상태여서 가가지고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질문하는 거 대답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잘 대화가 되고 이제
맨 마지막에 맨 너한테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하라고 그랬대. 맞아. 마지막에 뭐 하고 싶은 말 있냐. 그랬는데 이제 제가 사실 여기에 인터뷰를 하려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사실 국제학생이고 미국에서의 그 일하는 비자도 지금 다 떨어져 사실 내 다음 주면은 미국에서 5년간을 살고 있었던 걸 다 처분하고 미국을 떠나야 된다. 비자가 다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미 뭐 차도 다 팔아놨고 직장도 다 이제 뭐 며칠 후면 다 그만두고 진짜 그냥 떠나야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왔는데 그냥 이런 기회를 준 것 자체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저는 이미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저는 뉴욕에 평생 처음 와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뷰 끝났겠다 그 다음 날에 또 뉴욕 떠나니까 그래도 뉴욕 이미 왔는데 한번 그 미타운 정도는 둘러보고 가야 되지 않나. 또 한인타운도 한번 보고 싶고 센트럴파크도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거기서 지하철을 타가지고 좀 센트럴파크 잠깐 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지하철 타고 내려와가지고 한인타운 근처에 옆에 메이시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 백화점에 미국에서 제일 큰 메이시라고 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딱 걸어가고 있는데 그 메이시 바로 앞에 있는 사거리 거기에서 왔을 때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뉴욕 번호에서. 뉴욕 번호로. 네. 그래가지고 왜 뉴욕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누구지?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를 받으니까 그분이 딱 저 인터뷰 왔을 때 저를 안내해 주셨던 그분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었던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이게 근데 뭐지? 인터뷰를 본 지 40분밖에 안 됐었어요. 끝난 지 40분 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해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너가 다음 주에 떠난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 빨리 얘기해 주라고 전화했다. 그러면서 합격했다고. 그래서 그때가 이제 4월, 5월인가 그랬었는데 이제 8월부터 시작한다고. 대학교 갑자기 전화가 온 합격했다고. 거지. 갑자기 그래가지고 보통 한 2달 걸린다며 합격증 하려면. 네, 그쵸. 네, 보통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또 제가 마지막에 합격한 사람이어서 또 제가 국제학생이고 막 그랬어서 그런가 하여튼 바로 얘기해 주셔서 진짜 메이시 바로 그 건너편 사거리에서 울고 막 펑펑 울 거야? 울고 길거리에서 울고 막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진짜 딱 그렇게 학교 통지서를 보고 다시 딱 사거리에서 뉴욕 시티를 딱 보는데 여기가 나의 미래의 집이구나. 이 도시에서 내가 살게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또 뉴욕을 또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또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정말 이렇게 하시지 않았었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원했었던 제가 생각했었던 곳에 다 합격을 하고 뭐 그냥 힘든 거 없이 척척척척 다 됐었으면은 내 힘 때문에 잘 됐구나. 그냥 내가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잘했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됐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만감에 좀 빠져서 취해서 이렇게 넘어갔었을 것 같아. 그랬는데 정말 제 힘으로 안 된다는 걸로 너무 너덜너덜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러고 나서 진짜 하나님께 간절하게 좀 기도하게 하시고 매달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그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제 딴에는 포기를 했지만 어쨌든 안 되는구나 하고 내려놓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치고 들어와 주셔가지고 또 갑자기 이런 인터뷰도 되게 하시고 되자마자 바로 40분 만에 합격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하면서 되게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대학원 생활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뭐 생활 정리하고 이렇게 과정 중에 있었는데
이제 어느덧 이제 졸업할 때가 됐더니 한 1년 반 남았을 때 너가 미국에 있는 대학원들 아니 여기 병원들에 가서 한 달씩 실습 훈련을 해야 된다고 과가 다 틀리다고 뭐 산부인과도 있고 정신과도 있고 뭐 내과도 있고 이런 과별로 각 병원에 가서 한 달씩 실습을 하면서 거기 매니지먼트 되시는 분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학교 보고를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되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게 실습 다 다른 분들이에요. 막 이래가면서 나한테 기도 요청한 적을 내가 기억하거든. 맞아요. 그거가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제가 실습하면서 잘 하는 거가 되게 중요했었던 거가 왜 그러냐면은 PA 2년 반인데 학교가 2년 반인데 마지막 1년이 실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군데를 5주간을 실습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어쨌든 외국인이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좀 비자 스폰서를 받아야지만 미국에서 있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자 스폰서를 해주는 거 그 시기가 이제 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트럼프 그때였기 때문에 받는 거가 쉽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보통 병원들도 스폰서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추세고 그랬어가지고 그래도 좀 스폰서를 해준다는 그 병원이 제가 막 리서치를 엄청 해봤을 때 딱 2군데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학교는 그 실습을 하는데 그 병원 중에서 한 군데밖에 조인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정말 실습 때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실습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잘 보여야지 제가 그 병원에 원서를 넣었어도 이 학생이 별로였다 그러면은 취업을 안 시켜줄 거잖아요. 그럼 저는 좋은 이미지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저는 취업 비자도 못 받고 미국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대학원은 다 했어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제가 그 실습 시작되기 전부터도 리서치를 막 해가지고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또 저희 학교에서는 그 병원에서 어떤 부서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 그 프로그램한테 부탁해가지고 제가 이런 비자 문제 때문에 이 병원들한테서 실습을 해야지 혹시라도 제가 취업에 관해서 좀 혜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부탁을 해가지고 다행히 해주셔서 그 병원에서 실습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그냥 근데 그 병원뿐만 아니라 근데 어디든 가든 어쨌든 실습에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 달씩 10군데를 해야 5주씩 10군데를 해야 되는 거잖아. 했었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열심히 제 딴에는 되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행히 졸업식 때. 네, 졸업식 때 깜짝 놀랐어. 너가 졸업했다고 졸업장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다시 너 이름 갑자기 이해가 안 이름을 되더라고 물어서 나는. 놀랐어요. 아니, 저는 사실 졸업식 때 상을 주는 줄도 몰랐어요. 아예 모르고. 왜냐면 저희가 졸업을 코로나 때 했었어가지고 졸업식을 거의 캔슬을 할까 말까 그랬었어가지고 졸업식을 가는 줄도 몰랐었기 때문에 뭐 상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냥 졸업장만 봤나 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갔는데 그래도 그때 엄마가 와가지고 대학교 때 졸업식 때 엄마가 못 왔었잖아요. 아무도 못 왔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대학원이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앞에 나가 한 명씩 가서 졸업장을 받고 저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제 졸업장 받았고 그랬으니까 그냥 옆에 친구들이랑 막 그 눈빛 교환하면서 장난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갑자기 그래 집중도 안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갑자기 제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옆에서 친구들 예린아 너 예린 그러면서 you gotta go up 그러면서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빨리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그냥 얼떨결에 해가지고 나갔는데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는 거가 그 clinical awards를 그러니까 실습 때 잘해서 받는 상을 제가 받게 된 거예요. 한 명 받는 거래 왜 이렇게 예, 그래서 진짜 너무 신기하게 네 그렇게 예상치도 못하게 받게 돼서 그냥 또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실습 때 그래도 제가 되게 열심히 한 거를 되게
좋게 보셨나 보다 다. 그래서 네, 그렇게 좋았죠. 졸업식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비자 문제가 다시 또 걸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취업 문제가 걸리는 것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있다고 너가 그때 나한테 카톡 보내갖고 기도해달라고. 맞아. 비자 문제가 너무 조금 오래 남지 않았다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맞아. 병원들이 컨택이 돼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나한테 연락을 한 적이 있거든. 그쵸. 그러니까 그 유학생의 미국에서의 생활이란 진짜 마음에 쉴 순간이 없어요. 마음을 너무 놓고 있지 못해요. 뭐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 하나 생각을 해야 되고 계획을 해야 되고 비자 문제가 있으니까 미국 사람처럼 그냥 시간이 오래 걸려도 뭐 상관이 없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매달 한 달 한 달이 너무 귀한 시간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들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근데 이제 대학 그 국가 시험을 보기도 전에 자격증 시험을 보기도 전에부터 사실 저는 원서 준비를 막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도 졸업하기도 사실 졸업식도 전부터도 원서 준비를 했었어가지고 막 학교에서 병원들에서 넣어놨었어요 취업을.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그 국가시험을 통과하는 그 조건대로 그렇게 합격을 뭐 시켜주는 그런 병원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랬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도 이미 잡 오퍼를 받았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이미 실습을 했었던 병원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오퍼를 받아서 바로 국가시험 통과하자마자 이제 그 병원에서도 제가 시작할 수 있는 거를 계속 그 비자 날짜를 봐가면서 저한테 되게 맞춰줬죠. 그래서 그때 당시 병원에서 잘 된다 하더라도 비자 날짜가 안 맞히게 되면은 맞춰지지 않게 되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가 진짜 되게 애매했었던 거가 그 상황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그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아마 90일 안인가 그 취업을 해야지. 맞아. 안 그러면은 제가 OPT라고 하는 그 뭐지 1년짜리 임시 취업 그 비자가 있는데 그거가 약간 좀 문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90일 안에 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 PA들이 병원에서 일하기 전에는 그 크레덴셜링 프로세스가 되게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도 진짜 3개월, 4개월, 5개월까지도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고 그게 또 코로나 약간 이제 벗어나는 시기여가지고 모든 거가 조금 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이 안 맞으면은 뭐 저도 또 미국에서 나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다행히 병원에서도 제 상황을 좀 배려해 줘가지고 그 90일에 딱 맞게 정말 90일 한 88일인가 89일인가 딱 돼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그걸 날짜를 딱 맞춰줬어요. 그래서 문제 없이 네, 비자도 다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취업 비자도 병원에서 잘 해줘가지고 네, 취업 비자로 3년을 일했었죠. 그래서 아빠는 이제 봤을 때 너가 이제 병원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직장도 자리 잡게 되면서 생활이 이제 한참 하가면서 아빠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부터는 이제 신앙 안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너가 했던 얘기가 사람 만나기가 되게 어렵다. 좋은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 그리고 특히 신앙인 만나기는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빠가 좀 마음이 힘들면서 기도를 또 시작하게 됐지. 근데 어느 날 너가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만났다고 매튜를 얘기를 하게 됐는데 매튜가 나는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너가 얘기를 해서 신앙 안에서 좋은 사람이길 바랬지 나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너가 하게 됐고 그래서 결혼 생활이 이제 결혼하게 된 거지. 네. 매튜 만난 얘기 해줘요? 간단하게 해줘. 네. 매튜는 아니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제가
나이도 그때가 뭐 만으로 27 되고 하니까 그 전에는 이제 또 PA로 일하는 거에 좀 자리를 잡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막 직장 생활 시작하고 했었으니까, 이제는 가난한 학생이 아니고, 그래도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삶을 점점 이제 즐기는 거를 이제 배워나가고, 그럴 딱 시기에 딱 이제 제가, 이제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27살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또 배우자 기도를 하게 됐었는데 처음에 솔직히 기도했을 때는 되게 조건을 막 많이 생각해 리스트 써가지고 기도를 했었어요. 막 이것도 있었으면 저것도 있어주고 뭐 키는 어떻고 뭐가 제저것도 뭐 이런 거막 되게 바라는 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게 너무 만나는 사람마다 좀 잘 안 맞았어요. 그리고 조건은 너무 잘 맞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은 잘 안 통하고 좀 그랬어가지고 그때 딱 깨달은 거가 이 내가 조건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힘을 제가 되게 과소평가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제가 좋아하고 제가 원하는 거 이것보다도 제 앞을 20년, 30년, 40년 제가 정말 늙어서까지도 함께할 그런 배우자를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실 텐데 난 지금 27살의 예린이가 원하는 이 배우자의 되게 겉모습적인 막 그런 좀 깊은 그런 거가 아니라 그런 것만 보고 내가 찾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 주신 그런 사람을 저한테 정말 맞는 사람을 준비해 주실 거를 믿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도 저를 위한 그런 이렇게 불을 지펴달라. 그래서 저를 왜 되게 pursue하고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만났었을 때도 제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라는 그런 사인을 하나님이 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매튜랑 그 온라인으로 데이팅 온라인 그 앱에서 만나게 됐는데 근데 뭐 다른 남자들은 막 되게 막 관심을 막 엄청 퍼부어주고 막 뭐 예쁘다 뭐하다 뭐하다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매튜는 그냥 너무 잔잔하니 너무 젠틀맨적으로 그냥 친구와 대화하듯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자를 사귀고 싶은 건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친구를 만나려고 하는 건가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첫 데이트를 나갔는데 나가자마자부터 그냥 너무 마음도 편하고 얘랑은 그냥 몇 시간을 대화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센트럴파크에서 피크닉을 먼저 하면서 몇 시간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그래도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저녁을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저녁을 먹고 그렇게 하면 시간을 보냈는데 딱 그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매튜를 딱 눈을 봤는데 마음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처음 데이트인데 처음 만났는데 네. 근데 딱 그 마음에 들면서 제가 기도했었던 기도가 딱 생각이 나면서 이건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는 그냥 거의 바로 진지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배우자를 원했었고 지금 그냥 사귀는 게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길 원했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한 얘기를 바로 시작을 하고 신앙에 대해서나 미래의 가족에 대해서나 지금 가족들의 그런 다이나믹이나 뭐 여러 가지를 좀 깊은 대화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매튜도 딱 그 시기에 저랑 동갑인데 그런 똑같은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너무 저의 마음에 딱 잘 맞는 시기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만나고 있다가 갑자기 또 너무 신기한 거는 저희가 이제 8월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그
10월 달에 저희 집에 뉴욕에 놀러 와가지고 뭐 한 달인가 두 달인가를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때. 선교본부에 일이 있어서 어. 선교본부에 와서 은혜하님 교회에서 일 보고 어. 나가는 길에 널 만나러 잠깐 왔지. 아 맞아. 그래서 엄마 아빠는 우리 집에서 이제 한두 달 있는 거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매튜랑 얘기를 하는데 매튜가 갑자기 그 부모님이 한 3일인가 뉴욕에 놀러 오신다는. 근데 그때 또 요세미티 캘리포니아에서 그랬는데 한 3일을 놀러 오는데 그게 딱 엄마 아빠랑 시간이 겹쳤잖아요. 그것도 너무 신기한데 솔직히 사귄 지 2달밖에 안 됐는데도 갑자기 아빠도 만나보자고 매튜 그러고 매튜네 부모님도 저 만나고 싶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서로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나게 됐잖아요. 그것도 되게 신기한 거죠. 누가 사귀기 2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만나자 그래. 그랬는데 그때도 너무 언어가 잘 통하지도 않는데도 너무 편한 시간, 재밌는 시간 잘 보내고 밥도 잘 먹고 재밌었죠.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아빠는 고민이 한국적인 아직 사고가 있어서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하겠다고 그러면서 큰 부담 없이 그냥 너희들이 결혼을 했어서 아빠는 되게 고마웠지.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2018년 전부터 이제 2018년 때부터 가족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예린이 너가 미얀마 선교사 자녀 MK를 지원하기로 하고 엄마 아빠는 미얀마 현지인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가족장학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가 이제 남편이랑 잘 합의가 된 게 되게 고마웠던 거지 아빠는. 맞아.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일을 시작하고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부터 이제 이런 저의 11조나 헌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거에 대한 그래도 생각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미얀마에서 MK로 생활하면서의 그걸 알잖아요, 마음을. 예. 뭔가 시달리고 그치. 학비 압박감 맞아, 학비 압박감과. 그래도 엄마 아빠는 최대한 저희가 좀 마음적으로는 풍요롭게 살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은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선교사의 자녀로서 예,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거는 쉽진 않잖아요. 그리고 생활은 그렇다고 해도 솔직히 뭐 중고등학교, 뭐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좀 용돈도 쇼핑도 좀 하고 싶고 용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좀 MK의 마음은 MK인 내가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래도 어린 동생들, MK인 동생들 조금 어디 놀러라도 갈 수 있거나 아니면 뭐 학비에서 쓰거나 뭐 여러 가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을 제가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필요했었던 것들을 채워주셨던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고맙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어가지고 이제 제가 싱글했을 때부터 그거를 제가 뭐 작은 금액이었어도 매달 이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저랑 매트랑 결혼하면서 그런 대화를 했었죠. 재정적인 부분이니까 이제 합쳐지면서 근데 이거는 제가 원래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MK들을 좀 섬기는 거에 저는 되게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매튜도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매튜도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 흔쾌히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함께 해줘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 아빠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 네. 해본 게 이제 너 태어날 때 너 태어난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너가 생기고 태어나서 나중에 이제 좋은 가정을 이룰 때 선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이제 아빠가 선물을 준비해서 31년 만에 너한테 선물을 준다는 게 되게 기뻤고 보통 아빠가 가진 부모로서 아빠 입장에서는 떠나보내는 슬픔도 아쉬움 뭐 이런 게 기쁜 일이지만 약간의 서운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너가 결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선물을 마련했던 그 선물이 31년 만에 정말 너희 부부한테 전해줄 수 있다는 게 나는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었어. 그러니까 아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막 뭐 1년에 막 몇 번 생일날만 되게 되고. 그 생일이었나? 생일이었지.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막 되게 애지중지 해가지고 어디에 놨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때만 되면 1년에 한두 번씩 꺼내가지고 들고 사진 찍으라고. 맞아요. 막 애지중지해서 보여주면서 이 컵 너네 나중에 결혼하면 선물해줄 거야. 그러면서 항상 그 컵에 대한 존재는 알았는데 뭔가 항상 결혼은 너무 먼 얘기인 것 같고 그랬어가지고 그게 언제 이 선물을 받게 될까 저도 그 감을 못 잡았었는데 근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서 아빠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거를 아빠가 저한테 선물을 주면서 또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요번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맡기신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다 보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면서 그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마음이 벅벅하면서 열심히 내 주어진 삶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벤트가 기다리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예린이가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 대학원 과정 여러 과정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고 그걸 깨달으면서 그 감사가 있게 됐고 맞아. 그 감사가 있으면서 이제 생활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좀 어려울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벤트를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되게 감사했지. 2026년 딸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등장 곽현섭 선교사, 곽예린 딸입니다. 네, 행복하세요.